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 시장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서로 역으로 작용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반대급부로 월세가가 올라가고 있죠. 일단 비용 부담에서 월세가 압박감이 심해지면서 전세로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파트에 한해서 하는 말이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묻어두는 것보단 월세로 가는 것도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갈수록 다세대 주택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고요. 대신 아파트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시점에서 아파트 월세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차라리 목돈을 묻어두더라도 생돈 나가는 출혈은 막아보자라는 이 아파트 월세 수요가 전세로 바뀌게 되는, 이건 거의 빛의 속도로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3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 전세 비중이 61%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추세는 2021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서는 3%대로 걸쳐 있어서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는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세자금 대출 궤적 위에 몸을 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 전세가가 꿈틀거린다는 소리들도 아파트 전세 수요자들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말머리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처럼 다시 대출금리가 역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섣불리 전세자금 대출 풀로 땡기기에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하반기 다시 스트레스 DSR 부분에서 전세대출 적용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 다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 금융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전세 영역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야. 전세대출도 엄연한 대출이거든. 지금 주담대 증가세가 3일 만에 1조 원이 폭증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주담대가 지목이 되어서 그렇지 전세자금 대출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술술 대출이 빠져나가니 당국에서도 전세 대출까지도 DSR 적용을 해서 대출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 아마 조만간 9월에 DSR 2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함께 적용이 될 가능성 아주 크다는 얘기죠. 일단 전세자금 대출은 주담대와는 달리 서민자금이라는 베일에 가려져서 제외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대출 파일을 늘려서 결국에는 부채 폭증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던 게 금융당국에서도 그냥 뜨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연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세대출 자금도 DSR에 딱 걸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감원에서도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이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달 어차피 DSR 2단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대로 뒤로 밀어버리는 9월 연기가 전격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 주담대가 3일 만에 1조가 늘어버린 건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시중은행에서 이어지고 있는 랠리성 주담대 행렬을 차단하려는 것도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서민대출이라고 불려지는 전세대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자는 건데, 아마 대혼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선 어떻게 해서든 대출 틀어막으려 할 거고, 대출 수요는 우회해서라도 자금을 땡기려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집값 추이가 신생아 대출 물고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일부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게 그만 영끌 심리를 그대로 저격을 한 거라 밀려드는 대출 수요는 지금 풀이 딱 가두리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생아 대출, 대체로 젊은 층 중심으로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으로 대출을 급하게 땡기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거의 6조가 초과되는 대출 실행이 이루어졌죠. 이게 그냥 딱 고정적으로 열려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국에서 대출 창구를 좁히려 애를 써도 기본 밑빠진 독이라는 거고, 그냥 손 쓸 수 없이 흘러가야 하는 자금이죠. 27조 규모니까 아직 21조가 남았네.
그러니 뭐 어떻게 고삐 풀린 대출 증가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반기 더욱 특례 대출에 대한 수요 폭증하게 될 거고, 매달 갱신되는 대출 자금 규모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세 위기는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9월에 DSR 2단계로 강화된다는 사실이 뭐 기정사실화돼 있으니 이게 뭐 자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못 받으면 다신 기회가 없다라는 이 절박감이 대출 속도를 더욱 높이는 풀 악셀을 밟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전세가가 꿈틀거린다는 소리는 뭐 거의 전세 아파트 쪽으로 기울어지는 수요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진입을 하려 할 거고, 지금 뭐 서울 집값 들썩거리니까 이거 전세가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갭투 수요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 전세자금 대출 땡겨서 자기 자금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을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세 시장은 아수라장, 점점 깊은 골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결국엔 자금이 인위적으로 문을 개방해서 그동안 대출 수위를 조절하려 했던 시스템마저 뒤로 밀어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건데, 이런 상황에선 가계대출 방안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딱히 해법이 없다는 얘기죠. 공적 기금이 거래를 만들고 있어서 어차피 여기서 뭐 대출이 나가는 거고, 이게 지금 서울 집값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 무슨 수로 대출 수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반기 집값 상황은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출 부분에서 밀려드는 폭증하는 추세는 더욱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고, 지금 대외적인 금융 환경에서는 환율 부분이 계속해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수순, 엔화와 위안화, 유로화까지 뭐 덩달아서 약세로 인해서 원화가 더 이상 화폐 가치로서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데, 환율 정책 지금 뭐 딱히 해법이 없어요. 워낙 주변 통화 가치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 사용해서 환율 밸런스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는 갈수록 뭐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3달 사이에 무려 70억 달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이후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건 무엇보다도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당국에서는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 방어에 달러 보유고가 줄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 지금 구조적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이게 더욱 심각한 게 한국은행 마통,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죠. 중앙은행도 마통을 내주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정부입니다. 상반기에만 한은에서 91조 이상을 재정을 빌려줬는데, 나라 곳간이 뭐 재정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죠. 그만큼 마통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금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적인 기금도 고갈이 되는 상황인데 이걸 빚으로 돌리는 것도 비단 뭐 개인뿐만 아니라 공기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면 든든할 텐데 이게 금융 환경이 갈수록 터프해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환율 약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뭐 엔화가 지금 최강의 엔저 현상을 보이는 160엔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 역시 경제 대국에 걸맞지 않은 환율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겹치니까 최근에 여기도 600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동북아시아 쪽은 통화 가치의 급변이 가장 큰 금융 환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린 대출 증가 추세가 그냥 일반적인 레버리징 수준이구나 라고 평이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게 물가가 물려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펌프질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고금리에 대출금들이 죄다 물려있을 수밖에 없어서 대출 비용이 원금 이자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 증폭하게 됨으로써 개인 위기가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금융당국에서 서둘러 시중은행 주담대 상황 단속하고 나서겠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적기금에서 대출이 잔뜩 실행이 되고 있어서 이걸 아예 잠정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21조가 하반기에 급속도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현실적으로 맞기에는 이미 뒷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여서 빠져나갈 사람들은 특례 대출로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자체가 무의미하죠. 결국 하반기 집값이 6월처럼 살짝 반등하는 기미는 보일 수 있겠으나 이내 뭐 금리 변동 요소가 인하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반기 밟았던 상승 속도는 급격하게 줄어버리게 될 겁니다.
보합 쪽으로 흘러가서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특례 대출 쪽이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양산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젊은 층에서 급하게 살해했던 수요는 이미 거의 대출을 거하게 이미 일으켰기 때문이고, 이게 상반기 서울 집값을 자극을 한 건데 후발주자들 상당히 신중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무조건 젊은 층이 영끌로 가는 거 아니니까. 아마도 되게 신중 모드로 접근하는 심리적인 움직임이 더욱 확대가 돼서 하반기 몰라보게 치고 나갈 것 같았던 주택시장 다시 움츠러들게 되는 전형적인 퇴행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어차피 지금 집값 상황은 그냥 그대로 유턴하게 되어 있는 분위기 그대로 지금 불장, 반등이라고 설레발치는 모든 키워드들이 순삭되는 지점이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은 마통이 92조가 나갔다는 것은 이게 자금이 고갈되면서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득해질 수 있는 금융위기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환 보유고도 줄어가는 마당에 결국엔 스트레스 DSR 전세까지 하반기에 확대가 되면 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집값 한창 잘 나가는 듯 싶지만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집값은 아주 종횡무진 이전의 궤적으로 다시 바쁘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